여러분, 조선일보의 사시가 뭐냐면은 학교에는 교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에는 사시가 있습니다. 뭐 사훈이라고도 하는데 조선일보의 사시는 불편부당입니다. 불편부당. 불편하고 부당하다 이게 아니라 편을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불편, 그리고 당파에 서지 않는다. 부당. 그래서 불편부당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실제 보도 행태를 보면은 이 말은 참으로 허공의 수사처럼 들립니다. 조선일보의 불편부당은 선택적이고 유리할 때만 작동하는, 그래서 저는 불편부당이 아니라 유편유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법원 판결에는 박수를 치고 그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법원이나 판사에게는 공격적인 필치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그들이 외치는 사법부 독립은 정말 원칙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한 도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의 그 사법부 독립 드립이 진정성이 있는가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연일 비판을 펴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제 도입, 즉 사심제라 할 수 있는 헌재에서 재판을 다시 판단하는 그런 제도의 도입, 재판중지법, 그리고 법왜곡죄 신설 같은 개혁안을 가리켜서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 정치적 보복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나선 것을 두고 법원에 대한 보복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같은 논조였지요. 사심제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이라고 단정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조에는 중요한 결핍이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본질, 즉 국민의 재판 참여 확대,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 하겠습니까? 다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정치적 손익계산뿐이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택적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를 떠올려 보지요. 당시 신영철 씨는 광우병 촛불 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걸 두둔하면서 사법부는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데 사법부 안에서는 재판 개입해도 된다, 이런 논의를 펴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급자가 하급 법관의 재판에 개입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판사들의 정치화, 인민재판식 공세라면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하급심 판사들이 반발하니까 이걸 두고 판사들이 이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 인민재판식으로 신영철 재법관을 이렇게 공격하느냐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결국 조선일보는 기득권으로서의 사법부는 보호하고 정의와 원칙을 지키려는 일선 판사들은 불온 세력으로 취급한 셈이지요. 이때부터 조선일보의 사법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호하는 권력과 기득권을 위한 방패막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조선일보의 공격, 어떤 유형이 있느냐?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성근 씨는 그 해병대 사령관하고 동명이인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임성근은 전 부장판사를 말합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임성근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했죠. 헌법재판소는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심판할 실익이 없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유남석 소장 등 일부 재판관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출신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다, 민변 라인이다 이러면서 마치 정치 조직에 속한 구성원인 양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법원 내에 하나회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법관의 소신 있는 판단을 정치적 편향으로 왜곡했습니다. 언론이 사법부를 향해서 여론의 공격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일이 2019년에도 있었죠. 김은경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향해서 조선일보는 법관이 아니라 청와대 변호사 같다, 운동권 판사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는 재판이 정치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정작 재판을 정치로 만든 것은 조선일보 자신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선일보가 말하는 사법의 정치화는 실은 언론의 정치화와 같은 맥락,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이렇듯 조선일보의 사법부 사랑, 그릇된 왜곡된 사랑은 언제나 선택적이라는 점에서 정말 웃음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비웃음이죠. 자신들에게 유리할 땐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불리할 때는 운동권 판사니 진보 법관이니 하면서 법관의 편향성을 지적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태도를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과한가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면 언론 또한 사법부를 향한 편파적인 프레임을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이란 헌정 질서의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순간, 사법개혁이라는 헌정 질서의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순간 언론의 독립성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이상적인 사법 체계는 삼권 분립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사법부가 법리와 상식이 아닌 윗선의 지시나 인사권에 휘둘릴 때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탄핵과 법 개정을 통해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법부는 그 입법이 헌법의 한계를 넘을 때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선순환 구조겠지요. 그런데 언론이 이 균형의 한 축인 사법부를 편파적으로 매도하고 그렇게 공격한다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압력이 될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것은 권력만이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는 조선일보의 팬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종종 말하지요. 사법부를 겁주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조선일보도 스스로에게 똑같이 지적해야 합니다. 언론이 스스로 권력의 언어로 법을 재단하고 정치의 이해로 재판을 해석한다면 그 순간 사법부의 독립뿐 아니라 언론의 독립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펜이 권력의 칼날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칼끝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이미 언론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지 오래지요. 광고주를 광고주님으로 보시니까 말이죠. 근데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읽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괜히 조선일보를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논리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논리고 그래서 우리 정치를 혼탁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